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설렘과 동시에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이나 몇 마디 대화만으로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예리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진정한 면모를 발견하고 현명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10가지 관찰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이 10가지 관찰 지침은 단순히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명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투를 주목하십시오.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거울입니다. 사용하는 단어, 어조, 억양, 그리고 말의 속도를 통해 상대방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양된 어조나 빠른 말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나타내며 때로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반면 차분하고 정돈된 말투는 안정감과 신중함, 그리고 깊은 사유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사고방식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비속어나 공격적인 언어 사용은 내면에 잠재된 분노나 낮은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투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많은지 혹은 부정적인 표현이 많은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낙관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전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이나 비난이 섞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으며 이는 관계에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 중 침묵을 사용하는 방식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침묵은 깊은 생각을 나타내지만 어색하거나 회피적인 침묵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창구이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눈빛을 관찰하십시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상대방의 눈빛은 그 사람의 진정성, 자신감, 그리고 숨겨진 감정을 드러냅니다. 대화 중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거나 무언가를 숨기려 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 죄책감 또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너무 강렬하게 상대를 쏘아보는 눈빛은 공격적이거나 지배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아이 컨택트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심의 표현이며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상대방과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눈동자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동공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감정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불안정해 보인다면 그 주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거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신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세한 눈의 깜빡임, 동공의 크기 변화, 시선의 방향 등을 포착하는 연습은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눈빛은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눈빛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표정을 분석하십시오. 표정은 비언어적 소통의 핵심입니다.
미세한 표정 변화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웃는 방식, 찡그리는 방식, 입술의 움직임 등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 성격, 심지어는 숨겨진 의도까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심으로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이른바 크로우즈핏이 나타나는 반면, 가식적인 웃음은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진실된 행복과 가식적인 행복을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당황했을 때 나타나는 미세한 표정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을 깨물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등의 행동은 상대방이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미세 표정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순간적으로 불쾌하거나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간다면 그 대답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표정은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 있으므로 집중하여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일관성 없는 모습은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말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변화를 섬세하게 읽는 능력은 그 사람의 감정, 상태와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손짓과 제스처를 주목하십시오. 몸짓은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손짓, 팔짱 끼기, 몸의 방향 등을 통해 그 사람의 개방성, 방어적인 태도 또는 자신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팔짱을 끼는 것은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거리를 두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감이나 불신, 혹은 단순히 불편함을 느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 손바닥을 보이거나 손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솔직하고 정직한 인상을 줍니다. 몸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다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몸을 뒤로 젖히거나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흥미를 잃었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손놀림이나 제스처는 상대방의 현재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만지작거리거나 머리카락을 계속 만지는 것은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를 계속 떨거나 발을 움직이는 것도 긴장이나 인내심의 한계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십시오. 제스처는 언어적 표현보다 더 솔직하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세와 걸음걸이를 관찰하십시오. 자세와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자존감과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굽은 어깨나 힘없는 걸음걸이는 자신감 부족이나 피로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불안정성이나 낮은 자존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꼿꼿한 자세와 활기찬 걸음걸이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반영하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는 자기 확신과 목표 의식이 뚜렷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걸음의 속도나 보폭도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은 신중하고 내향적인 성격을, 빠르고 당당한 걸음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몸을 웅크리는 자세는 불편함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현재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안하고 열린 자세는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며 당신과의 소통에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팔을 벌리거나 몸을 이완하는 자세는 편안함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표현들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자기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항상 의기소침한 자세를 취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자세와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비언어적 단서가 됩니다. 여섯째,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유심히 보십시오. 한 사람의 진정한 인성은 약자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식당 종업원, 길거리 상인, 혹은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십시오. 거만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내면에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반면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성숙하고 배려심 깊은 인격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정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 사람의 친절함이 상황에 따른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십시오. 이는 이기적이거나 위선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그 사람의 공감 능력, 존중심, 그리고 사회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비난의 화살을 타인에게 돌리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십과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이 관찰 포인트는 상대방의 도덕성과 인성, 그리고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약속 이행 여부와 시간 관념을 확인하십시오. 약속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중요한 약속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지각하는 습관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불신을 안겨주며 결국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은 책임감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상대방이 작은 약속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소한 문자 메시지 답장이나 가벼운 모임 약속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혹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이해의 여지가 있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념은 개인의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타인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고 계획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넘어서 그 사람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대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여덟째, 문제 해결 방식을 분석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의존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를 직시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강한 문제 해결 능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상대방이 문제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유연함과 겸손함을 나타내지만 고집스럽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거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고집불통이거나 오만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은 그 사람의 사고 과정, 회복, 탄력성,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역할을 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홉째, 화제를 전환하는 방식을 관찰하십시오. 대화의 흐름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상대방이 특정 화제를 어떻게 다루고 전환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 가치관, 그리고 심지어는 회피하려는 주제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불편한 주제로 흘러갈 때 급작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불필요하게 말을 잘라버리는 사람은 그 주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직하지 못하거나 회피적인 성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침착하게 의견을 나누고 필요할 때 부드럽게 화제를 전환하는 사람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즐겨 하는지, 어떤 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는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진정한 관심사와 열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랑이나 성공담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과시욕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경험이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높고 포용적인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의 깊이와 폭을 조절하는 능력은 상대방의 지적 수준과 사회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화제 전환 방식은 그 사람의 대화 기술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열째,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인색하거나 심지어는 남 탓을 하는 사람은 미성숙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직시하려 하지 않으며 발전하려는 의지가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려 노력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반성을 통해 성장하며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지 아니면 곧바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또한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가도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그 사람의 불안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성숙도, 겸손함, 그리고 자기 성찰 능력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지표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얼마나 정직하고 책임감 있으며 관계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관찰 포인트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습이나 초기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심층적인 관찰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면이 존재하며 이 관찰 지침들은 그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당신의 예리한 관찰력을 통해 관계의 질을 한층 더 높이십시오. 새로운 만남 속에서 진정한 보석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